마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이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이렇게 뚜렷한 증가의 경향을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어느 교사든 이거에 대한 심각한 그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통, 공감, 성장의 경기도 보건교사회 아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교사들 간 소통하고 학생들과 소통해서 공감하고 같이 성장하는 보건교사회로서 저는 회장 천하영입니다. 보건교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권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의료인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도 학교에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고 교사이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저희들이 PCR 검사, 봉사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는 진정이 3월, 4월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 이제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갔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실 내왕하는 아동의 숫자나 그런 것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도 응급사고가 생긴 걸 아침에 오전에 처리하고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치자를 세우고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네, 2017년도에 경기 마태운동본부하고 경기도 보건교사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지역사회,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우리가 잘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여기 한 2019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회장을 맡는 동안 경기도 마태운동본부와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정말 맞춤형 교육, 정말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해봅시다라고 굉장히 포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겨서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희들 경기도 보건교사회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을 많이 했는데 마태운동본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향력을 미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아이들과 직접 눈을 보면서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그다음에 마약 예방 운동에 대한 그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걸 오늘 강의를 진행을 요청을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고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실명을 얘기하면 딱 알더라고요. 마약과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는 잘 아이들한테 교육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오늘 많아서 강의 내용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교사로서의 저희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녹음한 거예요. 녹음한 건데 오늘은 내가 성공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상한 약을 타는 애들이 있다. 돼지 발정제를 탄다. 얘들이 발정제를 맞으면 순간부터 막 서로 하려고 붙어서 난리다. 사람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거 타먹고 다음에 여자들이 더 뭘 할까?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따라주는 술 너희 여자들 함부로 마시거나 그러지 말라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고양시 한 특성화고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들한테 여자들이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같은 데 가서 마약, 물뽕이라고 하죠. 물뽕 예방교육을 하신 겁니다. 룸바를 잡는 방법, 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녹음한 걸 그대로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경기도 고양교육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다? 굉장히 불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같은 데 가서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물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을 해서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의식하지 못하는데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교육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쾌했다고 했죠. 불쾌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희롱이랑 성폭력의 근거가 뭐냐?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굉장히 불쾌했다. 모욕감을 느꼈다. 그럼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성립을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조심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지만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굉장히 불쾌했다. 당황스럽다.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처음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하고 언론에 제보가 됐으니까 제가 이 교육을 이 내용의 기사를 들으면서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은 철저하게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교사는 교사로서의 언행을 갖춘 철저한 지도안에 의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리듯이 농담 삼아 그냥 재미 삼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학생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불쾌했다고 하면 이건 교육이 성공하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학교의 교사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가 가져와야 될까라는 철저한 그런 교육의 내용의 질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너무 허용적인 거 아닌가. 저도 솔직히 그분에 의해서 돼지 발정제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반성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이 이분이 젊었을 때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는 은밀하게 이런 것이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허용이 돼도 되고 사람한테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저희는 약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약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허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6학년 디지털 성폭력 N번방과 관련된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6학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5학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17차시 이상을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차시 중에서 제가 약물에 대해서 얼만큼 할 건지 성에 대해서 얼만큼 할 건지 제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에 대한 교육을 9차시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2차시에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여주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건 강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법적으로 아니면 꼭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납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술을 먹거나 약을 먹은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성관계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면은 강간이 성립한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와 관련된 약물과 관련된 그런 것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사거나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그 친구 우리 연예인들이 많은 성인들이 20, 30대들이 10대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아주 드러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부 7대 안전교육에 굉장히 많은 내용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약물 안전 예방 교육도 교육부 7대 안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학기당 2회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0차시 시수를 확보해서 그런데 저는 제가 들어가는 보건교육에서 약물을 2차시를 다룹니다. 이건 마약까지는 다룰 수 없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흡연 예방과 흡연
유혹, 거절하기, 음주 예방에 대한 교육 2차시 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외부 강사,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교생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굉장히 격차가 큰데 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 흡연과 음주 예방을 2차시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차시 약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마약에 대한 교육은 솔직히 해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인 흡연 예방 교육, 음주 예방 교육, 일반 약품에 대한 예방 교육 하기에도 솔직히 좀 바쁘거든요. 시간이 더 나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교육부에서 나온 7대 안전 예방 교육에 약물 안전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직접 구글 폼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육과정 안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과정 안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련 교과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시간 안에서 조금씩 교육을 한다. 관련 교과에서 나오는데 실과와 아마 체육일 겁니다. 실과와 체육 같은 데서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다니면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약물에 대한 교육은 보건선생님이 하는 보건교육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4차시 중에서도 2차시는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산 서구 보건소 제가 있는 학교가 일산 서구 보건소지만 일산 서구 보건소에서 모든 학교를 다 해줄 수 없어요. 강사에 의해서 많은 학교를 선착순으로 접수를 끊고 그다음에 마약 경기 마태운동본부에서 온 공문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마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해보려고 생각해서 하면은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하니까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그 외부의 전문 강사가 학교에 투입이 됐을 때 요구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교 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에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제9조의 보건교육은 체력 증진, 질병 예방, 음주, 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돼야 되고 성교육도 돼야 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전자기기의 과의존, 도박까지 보건교육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보건교육과 학생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인데 이 학교 보건법이 끊임없이 개정돼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시는데 특히 보건교육 영역을 굉장히 넓게 해서 많이 발의를 하시니까 솔직히 우리 보건교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인데 보건교육 영역이 이동통신, 전자기기, 도박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까지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가. 법에 명시된 보건교육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교 현장인 건 사실입니다. 네, 보건법의 보건교육 내용 안에 이렇게 교육을 포함하라. 그 다음에 교육 실시 시간, 도서, 보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도서겠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 보건법 일부 개정안 김도읍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를 하셨고 이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우리 사무처장님이 저희 발표할 내용을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안 이후 이 학교 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 마약 사범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의 보건교육 내용 안에 마약류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한 줄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만큼 녹아낼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 보건교육 안에 마약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교육 내용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한 번도 솔직히 교육은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 하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20, 30대를 그냥 늘어나는 마약 사범 증가에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사례 조사했습니다. 작년에 이혜영 의원님이 학교 그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저를 그때 꼭 나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교에 약물 오남용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건선생님들한테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오용이 많습니다. 진통제를 남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대로 약을 쓰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복통이 있거나 뭐 다른 증상만 있으면 진통만 있으면 진통제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먹었는데 1시간 만에 통증이 안 줄어드니까 계속 약을 달라고 보건실을 내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건실 내에서 그 학생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벌써 습관이 된 약물의 사용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아까도 보니까 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정보를 아이들이 사용해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갈아서 여드름에 붙이면 여드름에 직방이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퍼졌어요. 그 피부염 일으키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생리통이 있을 때 배에다 파스를 붙이면 생리통이 줄어들 수 있다. 기가 막히게 그 인터넷상의 유튜브 내용을 맹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여드름 고민하면 그런 내용에 연관 검색된 동영상이 뜨는 것이 문제인데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유튜브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여러 가지 약물 오남용 형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체중, 다이어트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6월 2일 날 6월 5일까지 강의안을 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우리 경기도 보건선생님들한테 바쁘시지만 구글 폼으로 한번 좀 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설문조사 좀 참여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감사하게 320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경기도에는 2,500개 이상의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학생 수와 학교가 있는 게 경기도고요. 선생님들이 초, 중, 고등학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번 합니다. 그 다음에 1회 합니다. 4회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3회 실시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1년에 4회 하시는 분도 있고 3회 하시는 분도 있고 1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군가는 한 번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겠죠. 그리고 외부 전문 강사가 우리가 굿네이버스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 공문을 보내요. 아이들 또래 종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폭력의 예방,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으면은 학교에 신청해 주세요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면은 학교에서 우리는 3학년 대상으로 각 반에 들어가서 몇 회를 하겠다라는 일정이 나오면 정말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전문 강사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에 이렇게 약물 오남용이나 마약에 대한 교육이 마태운동본부 굉장히 많은 거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 투입이 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운동본부에서 온 교육을 신청하려고 생각을 하면 벌써 마감이 됐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도 솔직히 공문 왔는데 이틀 지났는데 마감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건소에서 외부 강사, 음주와 흡연 예방 강사가 와서 학교를 하는데 안 그럴 때는 저희는 솔직히 그런 외부 강사 초빙 없이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 그거로 그냥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보건교사가 실시한다 많고 그다음에 담임교사의 교과에서 실과나 체육에서 일부 체육교사가 담당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교과 안에서 편입되어 있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전문적으로 저는 성교육도 솔직히 말해서 집중 이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머지 학년은 성교육을 하지 못하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성교육을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중 이수제가 필요하다고 하듯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솔직히 학년군 1, 2학년 묻고 3, 4학년 묻고 5학년, 6학년 묻고 초, 중, 고, 고등학교 1, 1학년, 중학교 1학년 집중 이수제 프로그램을 최소한 3차시라도 3회분이라도 한다면 아이들이 뭔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과가 아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보건교사가 보건교과를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들 수요조사하면은 방과 후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아리에서 보건의료 계통의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요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학교에 한 명밖에 없다라는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이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자, 오남용 교육 실시자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거 보건소 외부 강사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74%가 나와 있습니다. 74%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가 하고 있다. 동영상 주신 거 그냥 틀어주고 교육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의 주제. 네, 지금 보니까 흡연 예방.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흡연 예방,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흡연 예방과 음주 예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가 시간을 내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물은 이런 거고 오염과 남용은 뭐고 약은 이렇게 먹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요즘 많이 먹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 고카페인 음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 문제점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제가 17차 시에서 빼버려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재밌대요. 아하, 약은 우유하고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약을 폐기할 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갖다 줘야 되는구나.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교육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요. 그렇게 먹어요. 약을 제대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서 제가 17차 시에서 2차 시는 일반 의약품 약물 예방,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잘 실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 형식적이다. 형식적이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식시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20, 30대 약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마약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이 10년 동안 우리가 12년 동안 학교에서 누군가는 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학생들의 실태, 호기심으로 마약에 대한 마약도 좀 알더라고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 같다. 왜?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마약과 관련돼서 기사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 사람이 사용하는 게 뭘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집에서도 너무 음주나 그런 거에 대해서 허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 흡연 예방, 솔직히 경기도교육청은 흡연 예방 국가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흡연 예방 심화학교, 기본학교를 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건교육 거점학교, 공감학교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력으로 하는 거점학교가 공감학교인데 저희는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요. 1,000만 원 예산을 받는 건강공감학교는 흡연 예방 심화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 예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흡연과 관련된 연극을 보거나 체험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너무 학교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흡연과 음주에 치중이 돼 있다는 거. 일반 의약품 빠졌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교육은 전혀 초등학교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저학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괜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는 이 마약에 대한 교육이 6년 동안 한 번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이 자료가 선생님들한테 배포가 될 거고 우리 경기 마태운동법이라든지 약사회 이 자료가 배포될 거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아이들한테 누군가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사 공론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더라고요. 약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건가 봐요. 저희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경기도 보건선생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다음에 잘 보시고 또 거기에서 당첨되면 지금처럼 경품도 준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약사 공론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 코로나로 바쁜 그 시기에 선생님들한테 다 뿌렸어요.
선생님들이 이 자료가 너무 유익했대요. 너무 유익했대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경기도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보내진 이 자료가 아이들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셨대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통계가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 통계 없습니까? 이거 되게 오래된 통계예요. 약사 공론이나 약사회에서 최근 통계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통계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데 아쉬운 거는 최근에 아이들의 약물 오남용 형태가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형태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누군가가 이런 거 조사를 하면 참 좋겠다. 이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진통제 복용하는 횟수 너무 많죠.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솔직히 진통제 제때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생리통 때마다 진통제를 달라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냥 먼저 눕혀놓고 핫팩을 대주거든요. 약국에 가면 붙이는 핫팩 있으니까 그거 대봐. 그래도 안 되면 너무 심하면 진통제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못할 경우 생리통은 이건 문제 있는 거니까 꼭 병원에 가봐 라고 전문가인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끄떡끄떡 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 여자애들이 생리하면 진통제 달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 거고 약 설명서는 제대로 읽어보는 건가. 우리 엄마가 진통제 먹으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진통제 복용 횟수도 문제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두통과 생리통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 복용 관련된 실수. 우리가 약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약물엔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작용을 높게 해주고 부작용을 적게 해주면 되게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제대로 써야 되거든. 잘 먹어야 되거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작용과 부작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누군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바라면서 교육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용 방법에 대한 실수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보건교사에서 솔직히 만들 수 있지만 솔직히 보건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보건교사가 한 학교에 1000명이 저희 학교 1000명이거든요. 저 혼자 있어요. 하루에 보건실이 80명 90명 오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응급사고 생기면 뭐든지 올스톱이죠. 학교에서 누군가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외부에서 그것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학교 안으로 문화 강사, 예술 강사, 연극 강사, 무슨 식물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외부 강사가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교육 계획에 의해서 외부 강사가 초빙이 되는 건데 좀 더 많은 약물과 관련된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투입이 학교에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아이들한테 1대1 교실로 들어가서 솔직히 방송교육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의 강사가 와서 1000명 놓고 방송교육을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느 학년에 맞출까요? 중학년에 맞춰주세요. 그런 교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교육 그 학년별로 그 수준별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건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한 개 학년 17차시 이상을 무조건 들어가요. 보건선생님이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보건을 선택 교과를 채택하는 데는 훨씬 이 프로테이지보다 적어요. 하지만 보건교육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37%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나머지 68% 이상은 아이들이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교육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건교육을 원하고 있어요. 이 보건교육 안에는 아까 학교보건법과 말씀드렸듯이 성교육, 약물, 마약, 정신건강, 뭐 여러 가지 신체 건강, 질병 예방, 그다음에 응급처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내용 중에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 현재 트렌드로 보면은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20, 30대 대학교 가서 클럽 가서 이 물뽕이라는 얘기 다 알고 있거든요. 애들이 물뽕 먹으면은 그냥 강간약이라고 한다. 그 중고등학교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색깔도 없고 탔는지 안 탔는지 구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노출이 되기 전에 10대 때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고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토론을 했을 때
진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건교육을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원한대요. 이렇게 원한대요. 학생들이 보건교사에 대한 보건교육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보건교육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 학교가 너무 부럽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보건교육이라든지 학생 건강과 관련돼서 바른 삶을 위해서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은 정말 어른들이 책임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중고등학교 초임 이번에 신규 발령받은 보건쌤이 보건교과로 선택이 돼서 보건교육을 들어가니까 보건실이 비잖아요. 보건실을 비는데 일반 선생님이 와서 보건실을 지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너무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로 오니까 여기 있는 게 무섭대요. 안 있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쌤이 너무 난감하죠. 학년부장하고 교감한테 얘기했대요. 보건실이 비어요. 보건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년부터는 보건교육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해요? 보건교육 하고 싶은데. 교사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원하고 있고 문제가 문제인 게 많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걸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생을 건드려서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기회로 방향이 제대로 잡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